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16%, 은행주들이 잇따라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골이 제법 깊습니다. 밤사이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관련 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이 굉장한 하락을 이끄는 재료가 됐고요.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65%,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중인데 과연 현재 장세, 이 히트맵 통해서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에너지주들은 다시 한번 AI 관련 새로운 섹터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은행주들은 오늘 계속해서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발언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 중이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AI 반도체 그리고 M7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이 단기간에 CES가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한 영향도 있고요. 또 거기에 중국 정부 관련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밤사이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3가지 이슈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매크로 지표 이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매크로 지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또 PPI도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11월 소매 판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소비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상치가 0.5%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실제치가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우리 예상보다도 연말 쇼핑 시즌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소비를 큰 폭으로 견인했고요. 또 고소득층에서도 상당히 소비를 늘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2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재료가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밤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 또 다른 물가 지표죠. 11월 도매 물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산자들 사이에서의 중간 단계의 물가 상황을 알려주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언론사들 중심으로는 괜찮게 약간 헤드라인이 뽑히고는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보시자면요. PPI 상승률이 전월비 대비해서는 상당히 괜찮게 부합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전년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상치 2.7% 상승을 훨씬 상회하는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준의 목표치가 2%대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근원 PPI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근원 PPI는 계절별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의사결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지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비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괜찮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0.2% 상승했어야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전년비 상황을 보자면은 이 2.7% 상승했어야 하는 건데 무려 3%나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9월 PPI도 이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 이전에는 0.3%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진 것이 0.6%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상품 지수 역시나 24년 2월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11월의 지수 상승은 에너지 가격, 특히나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주도를 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섹터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선 오늘 다우지수의 약세를 이끌고 있는 은행주들의 이 약한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10%가량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상한을 두겠다라고 밝힌 점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사이에는 세 가지의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의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당히 견조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요. 웰스파고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이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은행주 전반에 삐걱삐걱하는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의 시작이 좋지 않다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켰고요. 이 미국의 베이지북 우리 시각으로 이 새벽 4시 2시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다행히 관련 내용들이 낙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되돌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몇 주간 경제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1월 대비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소비는 연휴 효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문제점이 한 가지 발표가 됐다면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 K자형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자형 소비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득층에서는 명품과 여행, 관광, 체험 소비 같은 사치성 소비를 증가시켰지만요. 반대로 이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훨씬 상승하면서 비필수,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는 것이 모든 소비자들의 지갑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이 고소득층들만의 그들만의 파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향후 몇 달간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고요. 또 고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조금은 긍정적이었던 소식 한 가지가 AI의 고용 영향,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고용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은 앞으로는 이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선 제한적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몇 년간 서서히 AI가 잠식해 올 것이다. 그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물가와 관세 비용은 여전히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기업들이 서서히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점이 한 가지로는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베이지북의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가장 먼저 M7 종목 살펴보시죠. 메타입니다. 메타의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 사업이죠. 리얼리티 랩스가 7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 VR, AR에 대한 열기가 시들했죠. 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인데 이 때문에 메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FSD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 판매를 중단시키고 완전히 월간 구독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오늘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FSD는 완전히 $8,000를 주고 이것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월 $99를 주고 구독하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옵션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기 충분하겠죠.
이어서 구글은 오늘 나머지 M7 종목들의 하락에 비해서는 다소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1% 이상의 낙폭이 아니라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글인데 이 구글의 퍼스널 인텔리전스, 쉽게 이야기해서 구글의 다양한 AI 툴들을 서로 연동시켜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제미나이에서 베타 테스터로 출시를 해서 연간 완전히 도입한다는 그런 목표를 밤사이에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의 하락은 오늘 제한적이고요. 세 가지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종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메타는 2.5% 급락세를 역시나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나 오늘 1.8% 급락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보도록 하시죠. 0.04%, 좀 전에 말씀드린 호재거리로 인해서 나머지 M7 종목 대비 오늘 하락을 제법 잘 방어해낸 구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반드시 알아야 할 빅테크주들 오늘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뭔가 뚜렷한 수익성 개선 소식은 없는데 지출에 대한 뉴스들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챗 GPT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죠. 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에 연간 5억 달러나 지출할 만큼 이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기술주의 차익 실현 움직임과 겹치면서 급락세를 이끌었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사실상 오늘 기술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핵심 이슈입니다. 중국 세관이 이 엔비디아 H200 칩을 반입 금지하도록 이 자사 기업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중국 규제 당국 측에서 브로드컴 역시 때리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이 브로드컴의 VM웨어를 포함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발 리스크가 오늘 기술주들을 내리누르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흐름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밤사이에 2.4% 비용 지출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옥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던 이 전기료 전액 부담에 대한 이슈까지 여러모로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1.5%, 장 막판 들어서 살짝 되돌리긴 했지만 역시나 1% 중반대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4%가량으로 제법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연이어서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오라클. 히트맵에서 오라클의 이 빨간불이 유독 짙었었죠. 밤사이에 이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는데 소송의 주체는 다름 아닌 이 오라클의 채권 투자자 집단이었습니다. 이 채권 투자자 집단이 오라클이 인프라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걸 확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심이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기차 기업이죠. 리비안 역시나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UBS 측에서 한 가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리비안이 AI 관련해서도 현재 기대감이 과도한 상태이고 또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R2 SUV 차량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과하게 형성이 됐다면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역시 전일 종가 대비 20%가량 낮은 수준인 1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리비안 오늘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또 우리에게 상당히 여행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트립닷컴도 밤사이에 급락했는데 중국의 규제 당국이 이 트립닷컴에 대해서 독점 행위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또 트립닷컴까지 연이어서 갑작스럽게 중국 당국이 이 미국 기업들 관련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죠.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이 오라클은 4.29% 하락 지었고요. 또 리비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은 7% 하락, 또 트립닷컴 이어서 보시죠. 17% 두 자릿대 급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주요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는 1.73%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62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하락세를 겪는데 국제유가의 급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밤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의 사망자 규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 330만 배럴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간 기준으로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다시 한번 국제유가에 대해서 단기 공급 우려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한국이 이 기초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그런 원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원화 약세를 이끌었고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현재 이 원달러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2.97% 상승하면서 어느새 97,0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2개월 만에 최고까지요. 이 6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된 것 역시 비트코인의 매수세를 늘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4,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장중에 4,6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UBS가 금값이 3개월 내에 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날은 고용이 잘 나왔다가 어떤 날은 약하게 나왔다가 또 밤사이에는 PPI가 제법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CPY와는 엇갈린 모습이죠. 이 때문에 국채금리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엇갈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 가지 이 지수들의 종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극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은 1% 하락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S&P 500 역시 0.53% 하락하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약하게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3대 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